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너무 오랜만에 하고. 무슨 일이 괜찮은 거리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에게도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으면 좋겠다. 가령 사랑 같은 거? 사랑 같은 거? 사랑 같은 거. 저 서있어요. 저 이정혁 씨 아니에요. 김하늘 배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제가 만나 뵌다고 생각을 딱 했을 때, 들었을 때 드디어 동료 배우를 만나는구나. 왜? 왜요? 진짜 처음으로 2011년이죠. 삼성역에 있었던 아마 포스코 건물이었을 거예요. 찍으셨잖아요, 그죠? 너는 펫. 네. 저 거기 회사 직원으로 제가 아, 저랑 출연하셨다고? 같은 작품에 출연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죠. 안 날 수밖에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닌데? 계셨던 것 같은데? 아마 출근하실 때. 출근했어요. 그러니까요. 잠깐만, 겹쳤어요, 저희! 겹쳤어요, 저희! 아니, 분명히 제가 기억하거든요. 출근하시면서 네네. 부하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주실 때 제가 그 옆에 지나가는 직원이었어요. 아, 진짜?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또 금옥여고시잖아요. 네네. 저희 아버님이 금옥여고 윤리교사셨습니다. 딱 졸업하시고 가셨어요. 같이 저랑 호흡을 못 하시고. 이수도 윤리교사였는데. 아? 내 이름은 윤리하신 서이수다. 이렇게 저희의 인연들을 조금씩 찾아보면서 저희가 오늘 복수 코너의 토크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늘은 데뷔를 향해 열려있어. 데뷔 초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96주년, 27년 차시죠? 아, 그래요, 저? 잘 몰라요. 96년 데뷔시니까 우리의 눈에 굉장히 익은 모습이 있죠. 바로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방송 틀어놓으면 항상 이게 나왔어요. 하늘 배우님도 집에서 많이 보셨어요? 네, 저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러면 보는 스타일이세요? 보니까 이렇게 유심히? 뮤지컬 너무 예쁘게 나왔어. 뮤지컬 너무 예쁘게 나왔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거 진짜 이거 아직도 푸사라도 돼요, 솔직히. 그죠? 네, 오늘 푸사라 한번 바꾸세요. 진짜 그럴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바꾸고 싶은데. 주기가 왔구나. 바꿔야겠다. 이거 진짜로. 푸사 상태명 여기다 세슬리아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바꿀게요. 근데 왜냐면 이때 광고 현장을 저희가 꽤 봤는데 혹시 기억하실까 해서 가져왔는데. 추임새까지 나가면서 아주 흥미로운 듯한데요. 촉촉하다는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대박. 와, 정말 기억이 없었던. 화장품 광고에서 왜 저런 걸 한 거예요? 또 SBS 자료 창고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저거를 바꿀까? 프로필 사진? 저거를 아까 저거 할까? 요즘 감성이에요, 저거 진짜로 너무 멋져요. 그럼 첫 번째는 세실리아, 두 번째는 사랑은 아무나. 과연 오늘 포사는 뭘로 바꾸실지? 진짜 바꿀게요. 일단 세실리아 이렇게 해주세요. 출연을 하시다가 동감이라는 우리 영화로 또 굉장히 눈도장을 콱콱콱 찍으시는데요. 다른 시공간에 있는 토은이랑 지인이라는 친구가 77학번인 99학번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소은이가 좋아하는 선배가 얘네 아빠야. 그리고 얘네 아빠인데 엄마가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물러가. 내 연이 아닌가 보다. 왜냐면 내가 얘랑 지금 엄마가 아닌데 내가 그 선배랑 잘 되면 얘는 이 세상에 없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좀 이미지가 좀 청순한 이미지로 가긴 하시는데 영화를 사실 때 영화표를 2명이야. 진짜 귀엽다.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뜯어드릴게요, 그럼.
찍으세요, 같이. 예. 아 진짜 귀여워. 예,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에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 맞아. 가끔 이렇게 추억에 좀 빠지시는 편인가 봐요. 그쵸. 사진 정리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그렇고. 그럼 INFP? 그거도 돼요. INFP들이 이렇게 종종 때때로 뜬금없이 추억에 빠져서 인스타를 올리곤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여기 OST가 맞아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우리 임재범 씨 너를 위해가 공감 OST입니다. 거친 생각과 맞아요. 우리가 혹시 나는 가수다 할 때 임재범 씨한테 투표하셨어요? 투표는 안 하고 응원은 했어요. 응원은 하셨다. 저 노래방에서 많이 노래방에서? 찌르는 거. 치르는 거. 거친 생각과 피아노와 로망스라는 드라마를 찍으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들으면 또 추억이 있으실 텐데 비겁하다 욕하지 마 우리 내 생의 봄날은 이것도 사실 내 노래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노래방에서 부르세요? 이건 아니고. 왜 너를 위해는 부르시고 아 느낌이 좀 달라요. 내가 켈리랑 좀 서운하겠다. 여기서는 또 이제 이수아 역을 맡으셨는데 그때 고수 씨랑 연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재혼한 집안이라서 사실 피는 안 섞여 있는데 약간의 좀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아 갈등을 겪는 사이를 연기하셨어요. 이때 40.2%였어요, 이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대본 읽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재밌어서 어머. 그런 작품이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대작이고 여기서도 우리 한재수 역할을 맡은 고수 씨랑 극을 통틀어서 최대 스킨십이 손잡는 거. 맞아요. 그럼 뒤에서 손 맞아요. 기억나요. 심지어 중간에 14화였나 우리 고수 씨가 자전거 타고 나오고 나는 이수아를 사랑한다. 이수아를 사랑한다. 사람 없는데 그냥 골목길에서 나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틀어주세요. 이거 이 음악도 너무 좋았어. 안으려고 이제 잡아. 근데 내려놔요. 너무 짜증나. 그냥 안 왔어. 내가 화가 안 왔어. 고수 씨랑 저랑 진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추억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리워요 그때가. 그러니까요. 부산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뭐예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순대가 쌈장에 찍어 먹는 거. 맞아. 이게 부산에서는 쌈장에 찍어 먹는 거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고수 씨가 다니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밑에 그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진짜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가고 싶어서 아무리 인터넷에 피아노 드라마 고수 본인이 피아노 드라마 고수학교. 아무리 찍어도 학교가 안 나와요. 어떡해요. 근데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약간 언덕 위에 있었던 학교인데 보시는 우리 부산 피플들 한번 집단 지성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듬해에 로망스라는 역에서 약간은 조금 더 그래도 텐션이 살짝 올라간 채원이라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이게 반우라는 학생을 처음 만나서 사실 학생인 줄 모르고 서로 이 사랑에 빠졌다가 나중에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면서 약간 우리는 안 돼 하게 되는 무려 2002년 월드컵 시즌이었는데 33%라는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축구 아니면 로망스였다는 거죠. 진짜 많이 나왔구나. 등장이 때 저희 또 반대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대본을 또. 대본 그래서 하겠다. 저 어떻게든 하고 싶다. 틈새 시장을 노려보자 했는데 틈새가 굉장히 컸죠. 정말 컸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죠. 로망스에 비해서 대박을 났는데 좀 전형적인 게 신들이 하나 나오는데요. 배를 놓쳐요. 나 침나.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 듣던 섬에 가는데 배를 놓쳐서 폐가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래서 폐가에서 건강한 것도 미안해요. 갑자기 기다려.
빠진대, 힘 빠진대. 왜 이렇게 웃겨? 화상당해, 화상 키스씬. 나 진짜 왜 이렇게 화상 키스씬. 화키 기억나세요? 화키. 기억나, 진짜 기억나. 이분들이 어쨌든 다시 헤어졌다가 사제지간으로 다시 만나요. 이놈 선생이다. 왜? 레전드 씬이 탄생하죠.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무려 30대를 때리십니다. 너무 이거 지금 같으면은 잡혀가요 이분. 아, 진짜 30대 때렸어. 30대 딱 정확하게. 아, 나 지금 눈물로 나가. 근데 김재현 씨 엉덩이 불 안 났어요? 아, 이게 사실 살살 때리면 연기가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안 되죠. 조금 세게. 세게 때리시기까지? 어쩐지. 아, 근데 정말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슬픈데 왜 이게 패러디가 되고 사람들이 따라하는지 그쵸.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저 쌤한테 남자이고 싶어요. 우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하일 씨는 이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아, 근데 재밌었어요, 저도 그죠? 나중에는. 워낙에 또 선생님을 많이 맡으셔가지고 지금 뭐 헤비투게더 때도 유치원 선생님, 동감 때도 사실 그 나중에 커서 영문과 교수 맞아. 하셨고요. 로망스에서도 예. 맞아요. 동갑내기 때도 그랬고. 또 여교사도 하셨고요.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인터뷰 보니까 예체능 교사하면 잘하실 것 같다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항상 저희한테 뭔가 기합도 주시고 뭐 이렇게 자꾸 시키시잖아요. 내가 저 자리에서 딱 그 금옥요고에 가서 친구들을 그렇게 좀 가르치면 재밌겠다. 고등학생 때요? 그런 생각했었어요. 역시 망상을 많이 하시네요. 아, 진짜 그러네요. 선생님 보면서 금융연구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재밌겠다 생각했어요. 체육을 좋아하셨나 봐요. 체육 좋아했어요. 50m 몇 초 뛰셨어요? 100m 10. 100m 10초에 뛰었다고요? 너무 우사인 볼트 아니야? 아니 100을 10에? 아니 과장 호풍이 심하시네. 100m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제가 오래 달리기를 거의 정규 1등 했었어요. 근지구력이 좋으시구나. 지구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 나중에 진짜 정말 여기다 달고 경공원제 연습하고 아 모래주머니라고요? 싶었어요. 하지 못하고. 또 망상! 또 왜 망상한 거 말해요? 아니 겪으신 것만 말하라고. 또 내가 모래주머니 달고 찬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항상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말로만 모래주머니를 망상 스킬이 대단하신데 어느 수준까지 망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잘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느 수준까지 하세요? 그 상상의 끝이 거의 막 스토리를 막 만들어. 그죠. 가장 내가 망상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스토리 뭐예요? 거긴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껴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껴있죠. 비 오는 날 만났다.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떻게 표정을 지으면서 뭐 우산 쓸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썼는데 갑자기 물웅덩이에 내가 물이 튀기면? 살짝 하면 그런 표정이나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남자애는 어떤 표정을 짓고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게 밤을 새셨다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하늘은 로코 향해 열려있어. 로코의 굉장히 정석을 보여주시다가 찍은 드라마가 있죠. 바로 신사의 품격. 이수 역인데요. 온혜영에 이어서 우리 김은숙 작가님이랑 신희철 감독님과의 두 번째 작품이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우리 어른들의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인데 우리 김도진 씨와의 굉장히 복잡하다는 러브 스토리를 또 윤리 선생님으로서 찍게 되십니다. 우리 이수가 사실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우리 1화 때도 갑자기 비 오는 거 보다가 내 인생에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가령 사랑 같은 거? 내 인생에도 갑자기 무슨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랑 같은 거. 감성적이다가 똑같은 1화예요. 또 갑자기 마스카라 발견하더니 갑자기 스모키 화장하면서 한화에서 이렇게 감정 감화가 너무 심한. 실제로 이때 이수의 감정폭이 너무 커서 조금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이런 말씀하셔서 대사가 10줄이 있으면 3번 정도의 감정이
아 다른 분 이거 하실 수 있었을까 싶어. 아 진짜 어려웠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10줄에? 아 정말 오늘 피곤한데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 근데 맛있는 게 갑자기 생각났네. 맛있는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대사와 함께 비가 오네요. 좀 쫓아진다. 비 오는 날은 파전이잖아. 근데 파전 먹으면 내일 살찔 텐데 어떡하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그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을 대본을 보면서 이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간 만화책처럼 상상을 하신다. 네. 그럼 대체 이건 어떻게 몰입하셨던 건지. 태산이를 짝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졸업사. 솔직히 이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임원 조직도에 들어가야 되는 사진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에요. 대국방에 피도 안 마는 새끼들이 이기지? 아따 우리가 우리우리하네. 이런 장면 찍고 와서 오빠들이 얘기해주고 그랬어. 우리 오늘 고등학교생 찍었는데 너 보면 깜짝 놀랄 거다. 내가 우리들이 직접 찍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김광규 씨가 이때 학생들이 너무 늙었어요. 부담스럽네요라고 학생들이 너무 늙었어. 부담스럽네요. 스페셜 때 우리 하늘 씨의 망상 속에선 가능한가요 이게? 이거 쉽지 않을까? 망상에서도 불가한. 태산 오빠가 제일 미안했어요. 하늘이가 날 좋아했었겠냐? 오늘 완전 멋졌어요. 조심히 가요.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하늘아 미안하다. 오빠 가능해요. 오빠 왜요? 오빠 멋있어요. 오빠 왜 그래요? 계속 제가 오빠 가능해요. 자꾸 왜 그래요? 사파섭을 미안하다. 작가님한테 내가 얘기할까? 아니 오빠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매력 있으세요. 그럼요. 예.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오빠 가능해요. 자꾸 왜 그래요? 요때 그래서 또 선량하신 게 PPL을 다리 제목이가 아무래도 PPL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PPL에 굉장히 진심인데 여러분 다리 제목을 켜시다가 이게 도진이가 들어오니까 머리 말려 머리 예. 머리 말려 머리. 어렵지 않아요? 이런 씬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예. 가장 좀 어려웠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PPL을 너무 열심히 소화를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요. 예. 우리도 PPL 좀 세리고 갈게요. 바로 LG 티운 미니인데요. 메리골드 향이 정말 힐링이 되는걸? 태산이도 고등학생으로 보일 지경이야. 식물 기르기에 실패한 사람들도 식물을 안 죽이고 기를 수 있는 희소식이 있다고요? 반려식물은 티운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바쁜 일상 혹은 집콕 일상에 티운 미니인 하나가 있다면 힐링이 되겠죠? 새로운 취미생활로 나 식물집사가 되는 건 어떨까요? 플랜테리어용으로도 정말 딱이에요. 우리 LG 티운 미니 여러분께 PPL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다시 김스카이 배우님이랑 망상여행 떠나볼게요. 망상을 활짝 틔운 오늘의 인터뷰.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우리 이수가 여러 풍파를 이겨내고 엔딩씬에서 프로포즈를 받는데 맞아. 결혼할래요 나랑? 서희수 고개를 돌려요.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동료, 교사, 제자 그리고 우리 애인의 친구들까지 싹 다 모여서 플래시몹으로 공개 프로포즈를 한다는 건 실제로 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근데 사실 이때 너무 좋아서 저 아직도 핸드폰에 이 영상이 있어요. 진짜요? 연습하시는 걸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공개 프로포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정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되게 싫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 때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눈물도 나고 이게 또 당하면 다른가 보다. 정말 나의 동료들이 같이 다 해주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씬도 언젠가 한번 망상 해보셨나요? 상상을 해봤죠.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았으면 좋을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 상상까지는 좀 했어요. 했어요. 제가 상상하는 거 다 너무 유치해가지고 좋아요. 어떤 상상하셨어요? 그런 거 막 그러면 외국에 가야 돼요. 외국에 일단 우주가 해외 로켓. 솔직히 전 파리였고요. 파리 너무 좋아. 샌드강. 그 에펠탑. 에펠탑 앞에서 막 반짝일 때. 에펠에서 거기서 갑자기 정말 생각 못했는데 올라갔는데 너무 유치하잖아요. 자꾸 와가지고 꽂주고 이러는 거, 자꾸 와가지고 꽂주고 이러는 거. 그런 거는 다 했다가 나 지웠어요. 지웠어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삭제? 이건 빼죠. 갑자기 외국인가 당황해 나한테 말을 걸어. 갑자기 외국인? 뭐 모르는 말로. 불어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말을 걸어. 갑자기 나한테 꽃을 줘. 봉주. 너 뭐니? 처음엔 정말 상상을 못해. 근데 좀 있다가 또 줘. 이거 눈치를 채. 파리 에펠탑에서 봉주? 왜 나한테 꽃을 주지? 두 번째로 봉주를 받아. 갑자기 달아주고. 뭐지?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럼 눈치채잖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거지. 망상.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죠. 그 그림들을. 노래는 어떤 거 상상하셨어요? 노래는 사실 BGM 깔려야죠, 솔직히. 저희 신랑이 정말 결혼할 때 노래를 진짜 했는데 제가 무조건 안 한다는 거 무조건 하라고 시켰거든요. 왜냐면 내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안 한다는 거. 친구들만 하고. 어떤 노래 불러주셨어요? 그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망상 이렇게 상세히 기억하시면서. 그거는 망상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실제 프로포즈는 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약간 하늘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영화를 함께 찍은 느낌이에요. 예.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무 짧으니까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정말 많은 상상이 있는데. 듣고 싶다. 그러니까 다 도시별로, 시간별로, 나이별로 막 쫙 할 수 있어. 도시별로? 뉴욕도 간 적 있어요? 그거 있죠. 있죠, 없어요? 얼마나 상상 많이 해요. 정말 상상 많이 하지 않아요? 뉴욕 시나리오는 뭐예요? 뉴욕 말고 비행기 시나리오가 되게 많아요. 비행기 옆자리. 옆자리? 낯선 남자가 앉은 거죠. 앉아서? 그래서요? 앉은 거죠. 정말 관심 없죠, 서로. 처음에 관심 없어. 없죠. 안녕하세요. 예. 인사도 안 하죠. 인사 안 해요. 대면 되면 앉아. 자꾸 자죠. 자꾸 자다가 음식이 나오잖아요. 음식이다. 기내식이다. 그럼 느낌이 괜찮다 하면 이제 와인 시키죠. 와인 한 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제 먼저 건배 한 번 하시죠. 너무 급전개. 아니 옆자리 생판 모르는 초면 남자가 와인 건배를 왜 하냐고. 개춤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제가 너무 디테일을 좀 빼서 그렇지 둘 다 와인을 시켰는데 생뚱맞잖아. 그러면 분위기 다 상황 이왕이면 동지애를 느끼는 거지. 서로 관심 없었다가 13시간을 가야 되니까 한잔 하실래요? 맛있게 드세요. 하다가 자꾸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한국에서 되게 이제 다른 좋아하던 남자랑 지금 이별의 기로에 있어. 그걸 이제 남자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되게 이 남자 되게 무뚝뚝할 것 같은데. 무뚝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끝날 때 되면 이제 아쉬우니까 남자가 전화번호 물어보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다음 중요한 거 연락 안 해. 안 하는데 우연히 뉴욕 어디선가 만나. 타임스퀘어에서? 만나. 어서 만나. 혹시 크리스마스 시즌 막 이럴 때? 그래도 최고죠. 아는구나. 정확히 아는구나. 사람 막 인파에 막 북적북적 있는데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하면서 딱 나타나.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배우야. 배우인데 남자가 날 못 알아봐. 왜냐면 외국에 살던 사람이야. 다니엘 애니야. 날 못 알아봐. 못 알아봐.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 왜 못 알아보지? 나 김하늘을? 나 김하늘 못 알아보지? 근데 정말 사실은 내가 정말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디테일하게 하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갈 수 있어요. 좀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 하늘은 여련하게 열려있어. 굉장히 열연을 하셨던 요 작품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블라인드인데요. 우리 총만 많은 경찰대생이었던 우리 수아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한 뺑소니 살인 사건의 목격자로 겪는 첫 스릴러 도전이셨어요. 이때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 이 디테일들을 너무 잘 살렸다. 치약 짜는 거라든가. 뭐 립밤 바르실 때 립밤 한번 하고 내 입술 어딨나 보고 이렇게 바르는 것들 크게 와닿았다. 시각장애인 분들 직접 뵙고 그런 얘기도 직접 들었거든요. 그 정말 치약도 짜서 해보고 방에 불을 끄고 집에 있는 불을 다 끄고 한번 해봤어요. 좀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좀 오더라고요. 즉 흉내라는 단어를 그게 혹시 보여질까봐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너무 제가 이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이때 청룡과 대종 우리 여우주연상을 휩쓰셨습니다. 한 영화로 요 두 시상식에서 모두 여우주연상을 탄 배우분들은 시의 윤정희 배우님과 I Can Speak의 나문희 배우님, 블라인드의 김하늘 배우님이 있으십니다. 예!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대종상을 먼저 받고 이게 청룡 사진이거든요. 이때는 사실 마음을 내려놨었어요, 사실. 대종상을 한 번 받았으니까. 설마. 그리고 그때 탕혜인 씨가 오셨는데 외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셨다고? 안 오셨으면 가능성이 잠깐 포기했어요. 아까 받고 싶었었거든요. 받고 싶으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상상 진짜 많이 받고. 진짜 상 받는 거 진짜 생각 많이 해봤어요. 어쩐지 의연하시더라. 아니야, 의연하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상 받으셨어요, 이거는 상은? 후보에 꽤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망상 속에서? 아니, 그 전에. 실제로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후보에 오르니까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해봐야죠, 당연하죠. 혹시? 설마? 시나리오 써야 되잖아요, 우선 대사를. 하늘 씨 저희 청룡여서 여우주연상 후보 올랐대요. 그러면서 딱 누웠어요, 이렇게. 잠깐만. 블라인드의 김하늘. 두 손으로 얼굴을 부여잡는다. 그런 거 생각하죠. 정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는. 아니면 그러면 이제 안을까? 동료 배우들이랑? 누가 날 먼저 안아줘야 될 텐데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지? 내가 먼저 포옹하긴 좀 그렇잖아? 좌석까지 신경을. 그쵸, 중요하죠. 이러는 거 있잖아. 만약에 친하지 않으면 그냥 옆자서 동료와의 친밀도까지 상상을. 아니면 갑자기 가만히 있을까? 눈 뜨는 것처럼. 못 들었어, 못 들어. 그 옆에서 이게 사람 옆에서 쳐주는 거야. 그럼 자꾸 일어나게 되네. 당연히 아니라는 듯이. 항상 실제 이야기 아니라. 진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여쭈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실 저 처음에 좀 긴장했어요. 인터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분들 하신 거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거예요. 어색했는데 점점 풀려가지고 망상 얘기 풀려가지고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영화 제작하게 되면 우리 김스카이 감독님을 한번 찾아뵈서 저희가 약간 시나리오라든가 여쭤볼게요. 네네. 정말 재미지게 깔깔지게 웃다 갑니다. 우리 하늘 배우님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챈챈 흥거리. 정말 배고프다. 얘들아 나왔어. 나 04년생 넷째잖아. 넷째 Z세대 먹거리 완성. 치킨물을 여기다 국물을 깔고 사이다를 부어서